여러분들 혹시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계실까요? 우리나라는 이 레버리지의 민족으로 불릴 정도로 이 레버리지 투자 열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최근 서학개미의 순매수 탑10 종목 안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할 경우 위험하다, 파산의 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금일 영상에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과 장기 투자 전망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 되겠습니다. 제가 서학개미의 순매수 일주일 탑10을 좀 뽑아왔는데요. 무려 이 탑10 안에서 7개 종목이 레버리지 상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위와 2위는 2배도 아닌 이 3배 레버리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최근에 이 레버리지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핫하죠. 7월 25일 날 2배는 부족하다. 현재 반도체 3배로 몰리는 이런 서학개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여기서 추가로 나아가 이제 8월 달에 증시가 좀 경기 침체 공포가 서서히 커져가면서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서 서학개미들이 낙장의 패닉 상태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러분들이 좀 날짜를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때 날짜가 8월 7일이었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 증시가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8월 18일 날 다시 한번 더 이 서학개미들이 이 기술주 3배의 좀 크게 순매수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과연 이 레버리지 상품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서학개미들의 이 사랑을 받는 걸까요? 제가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레버리지는 영어로 보게 될 경우 이제 지렛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지렛대 자체가 우리가 드는 것보다 이 몇 배나 무거운 이 물건을 들게 해주는 도구잖아요. 이로 인해서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큰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는 이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A라는 종목이 한 배가 올라가게 될 시, 2배에서 3배가 올라가는 이 상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레버리지를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이유라는 것은 뭐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이제 최근에 이 SNS에서 좀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고 뭐 비싼 차, 이 비싼 음식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만 봐도 굉장히 많잖아요. 이로 인해서 나는 좀 이 뒤처진 게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자체를 큰 폭으로 단축하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여기에 대한 이제 기사를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20, 30대 이 청년층들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빛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 9개월 만에 20조를 돌파한 이 B2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포모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포모라는 것은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이 약자로서 이제 무언가를 놓치는 이런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즉 사람들이 기회나 정보를 놓치고 나만 부족함을 느껴서 빚을 통해 투자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면서 그 자체를 빠른 시간 안에 단축하고 싶은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재 이 A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A 종목이 110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수익률은 이 10%가 됩니다. 굉장히 쉽죠? 그래서 2배 제품은 120, 3배 제품은 130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2배, 3배, 굉장히 좀 좋다.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 투자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하지만 이 레버리지는 상품 구조상 이 장기 투자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주가라는 것은 직선으로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승, 하락, 상승, 하락 이렇게 하면서 변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A라는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%로 올라갔어요.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더 100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2배 제품은 96, 그리고 3배 제품은 9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원금에서 마이너스 4%를 손실을 본다. 그리고 3배 제품은 마이너스 9% 손실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
여기서 추가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만약에 이 원금에서 이 가격에서 5% 올라가게 될 경우 그리고 10%로 올라가게 될 경우 이제 한 배는 105, 110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배 제품은 105.6 그리고 115.2 그리고 세 배 제품은 104.65, 118.3%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 세 배 제품은 이 한 배 수치보다 더 이런 좋은 승률을 나타내지 않고 10%로 우리가 가정을 봤을 때 두 배 제품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이로 인해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은 실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훨씬 더 커야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. 하락폭보다 더 커야 이 성립이 되며 그렇지 않게 될 경우 실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좀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. 현재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게 기존 한 배 수치이고 이제 연두색이 두 배이고 이제 빨간색이 이 세 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주식 자체가 횡보를 겪으면 겪을수록 두 배와 세 배는 더 수익률 자체가 깎여 나가는 이런 구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.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디케이 현상입니다. 이제 음의 복리 효과인데요. 주로 이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에서 발생하는 형상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투자 자산 가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복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누적되면서 이 누적된 이자에서 서서히 상승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 자체가 극대화되는 과정이잖아요. 이 여기에 대한 이 반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음의 복리 효과는 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보신 것처럼 두 배와 세 배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배수가 커질수록 이 음의 복리 효과도 오히려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또 제가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자면 이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2020년에 이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형상이 나타났는데요. 이제 QQQ와 TQQ는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. 이때 이제 2월 19일 날 QQQ의 가격이 237.5달러, 그리고 TQQ의 가격이 116달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3월 23일 이 QQQ는 164달러, TQQ는 것처럼 18.7달러인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하락폭 자체가 마이너스 83%로 정말 굉장히 무섭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레버리지 상품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레버리지 상품을 샀을 때 이 자산 자체가 기존 한 배가 아닌 두 배, 세 배로 커지기 때문에 자본 확장 및 수익률 증대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손실 확대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이렇게 횡보하게 될 경우 수익률 자체가 큰 폭으로 꺾여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가 이 레버리지 상품 주의해야 되고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이 부정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이제 최근 유튜브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영상처럼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장기 투자는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. 이러한 인식이 생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치마크의 수익률보다 죄송합니다. 이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이 벤치마크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안 좋은 이런 인식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이 레버리지 장투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?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이런 좀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만 이런 내용들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제가 이 레버리지 ETF의 장기적 전망이라는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요.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고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예시를 좀 들었었잖아요. 근데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구조가 있는 거죠.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률 자체가
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모습인데,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이런 형상을 나타나게 될 시 이 수익률 자체가 또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레버리지 장투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. 여기에 대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